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며 또 식품 안전 등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도인데요.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도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선택직불제는 공익기능이 높은 농업활동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전략작물직불제가 바로 이 선택직불제에 해당합니다. 전략작물직불제, 과연 어떤 제도일까요?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 논에서 콩, 밀,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직불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작물 직불제는 왜 필요한 걸까요? 현재 밀, 콩 등의 작물은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주곡인 쌀은 과잉 생산 구조를 띠고 있어 시장 격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쌀 이외에 자급률이 낮은 밀, 콩 등의 생산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쌀이 과잉 생산되면 쌀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 격리 비용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확대된다는 문제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안은 1,865억 원으로 작년 예산안이었던 1,121억 원 대비 744억 원 증가했습니다. 2025년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보다 575억 원 증가한 2,44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025년 예산안 확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헥타르당 50만 원을 지급받는 밀은 100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됩니다. 1헥타르당 430만 원을 지급받는 하계 조사료 역시 500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되는데요. 이는 작목 전환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전략작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원받아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모습은 어떨까요? 전략작물인 농콩을 재배하시는 이상진 모가 영농조합 대표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모가 영농조합법인은 말 그대로 그 모가면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모가 지역 이름을 따서 이제 모가 영농조합법이라고 설립을 하게 되었고 2020년 정도에 이제 밭작물에 관련된 그 정부 정책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이제 타작물로 전환을 많이 유도를 하는 정책을 이제 정부에서 하는 바람에 저희도 이제 그때 이제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농콩을 시작하게 되면서 한 1,000평 정도의 규모의 농콩을 재배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매년 재배 면적을 늘려서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농콩 재배 면적이 53헥타르 이상을 저희가 농콩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았죠.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콩농사를 지은 건 아니고 이제 3대째 할아버지,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서 쌀농사를 짓다가 그때 당시에도 쌀농사가 적은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승계 받을 때도 쌀값이 계속 이제 폭락하고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대체작물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이제 농산대학교 동기들한테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논에 콩을 심으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농콩이 되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전북 김제에서 농콩 전문 재배 기술 교육이라는 거를 듣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1년 동안 저희가 학습을 했거든요. 이게 좀 경쟁력이 있겠다. 정부의 이제 그 직불금도 이제 일반 벼농사 할 때보다 많이 주고 뭐 평균 수확량만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시작했던 게 이렇게 좀 면적을 확대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설 장비가 없다 보니까 뭐 콩 수확을 하는 데 있어서 콤바인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일일이 손 탈곡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정부 농림부에서 하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상사업이라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시설 장비 지원을 1차 받고 재배 면적을 완전히 비약적으로 이제 확대할 수 있었어요. 농콩 같은 경우는 제일 접근성이 좀 뛰어났어요. 재배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도 타작물보다는 조금 뭐 재배하는 데 있어서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부모님에 대한 그 질타 이런 거. 인천에서 그 편한 쌀 농사를 냅두고 이렇게 뭐 사서 고생하냐. 처음에는 좀 부모님을 좀 많이 설득할 수밖에 없었고 기계화가 아닌 다수 작업을 했었던 부분. 앞으로 식량 산업이 지금 굉장히 위기잖아요. 이대로 가다가 이제 뭐 경상도나 쌀값이 싼 전라도나 충남권만 피해볼 게 아니라
근데 이천도 같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쌀 수매 단가를 낮추고 쌀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축소시키고 있거든요. 쌀도.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저희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콩은 53헥타르지만 쌀까지 하면 한 쌀도 기존에 지금 한 30헥타르 좀 넘게 하고 있어요. 아직은 다 전환을 하진 않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100헥타르를 다 그냥 전환시킬 수 있게끔 나눌 수 있게끔 좀 하다 보면 서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농콩을 재배를 해보니까 일단은 그 수도작 쌀농사보다는 재배하는데 좀 많이 편했어요. 일단은 육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콩은 이제 직파로 하기 때문에 벼농사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시골에 일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제 할 일거리는 많고, 봄에 영농철에 파종해서 모짜리 키워서 그 다음에 이제 이항까지 하는 그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콩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모짜리를 하지 않고 혼자서도 한 3, 4만 평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계만 구축되면. 재밌어요. 네. 식량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가져올 전략작물 직불제. 여러분도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원받아 전략작물 재배에 기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